259쪽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잠시 보충해 볼까요?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럼 채권자, 채무자 나오게 되면 부동산 담보 제공하죠. 시세가 3억이고요. 빌린 돈은 1억이죠. 그래서 이 대출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소비대차입니다. A 소비대차에 의해서 대출 채권 갖고 있고요. 채권자는 부동산 담보. 이 부동산 담보가 191쪽에 있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러면 등기부 갑구에 갑이 소유권 갖고요. 을구에 소유권 아닌 권리는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받고요. 그럼 이때 변제하지 않으면 이 채권자,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 이게 바로 경매로 넘어갑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락대금을 완납하죠. 그러면 이 채권자,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피담보 채권 범위에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이게 본래의 저당권 부동산 담보대출 이야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똑같이 보세요. 소비대차죠. 대물변제 약속을 합니다. 이 뜻은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 약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먼 훗날 대신 물건으로 변제 약속이기 때문에 먼 훗날 변제 약속했으니까 장래 등기청권, 이 물건으로 달라는 장래 등청이 발생하죠.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가등기에서 순위를 결정해 놓습니다. 등기부에 갑구에 갑이 소유권이 있고요. 채권자를 위해서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에다가 안전장치를 붙여놨다는 얘기죠. 이게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이쪽은 저당권은 을구에 기재가 되는데 가등기 담보는 어디에 기재가 된다? 갑구에 기재가 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본등기를 격려합니다.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2번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채권자가 3억짜리를 그냥 1억에 먹겠다는 이야기죠. 즉, 이 부동산 자체가 넘어온다는 얘기죠. 채권자 폭리가 들어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이 가등기 담보 등자가 붙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도 있고요. 양도담보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가등기 담보도 있고요. 이 등 속에 속하는 것이 양도담보입니다. 가등담보는 다시 살펴봅니다. 빌린 돈 1억. 그래서 대물변제 약속합니다. 3억짜리죠. 그래서 대물변제 약속했으니까 장래 등청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가등기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등기 담보가 붙죠. 이와 같은 경우에 을이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3억짜리가 넘어오죠. 빌린 돈은 1억인데 채권자가 3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채권자 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도담보는 뭐냐면 같은 상황인데 보세요. 소유권을 갖다가 미리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경우죠. 잘 보시면 소유권 자체가 이미 넘어간 상태란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럼 잘 보세요. 1억 빌려주고 3억 주택 먹겠다는 얘기죠. 차이점은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양도담보는 미리 소유권을 넘어가는 거죠. 돈 갚으면 다시 소유권 돌려주고 못 갚으면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가등기든 양도담보든
어쨌든 채권자 폭리 취하는 거죠. 아니 1억 빌려주고 3억을 먹겠다는 얘기는 채권자 폭리. 그래서 사채업자의 채권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폭리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적용 범위를 볼게요. 먼저 소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권 가등기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이건 소비대차가 아니죠. 도급계약이죠. 가담법 적용하지 않고요.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도 가등기했다 하더라도 이 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채권자 폭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약 당시 담보물 가액, 빌린 돈보다 담보 가치가 훨씬 커야 되겠죠. 이게 아까 1억이다, 이게 3억이다. 그럴 경우는 채권자 폭리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보세요. 담보물 가액이 빌린 돈 플러스 이자 합산액보다 미달하게 되면 채권자 폭리가 없죠. 이런 경우는 이 법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등기 등록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을 것. 자, 소비대차 채권 만족했고 채권자 폭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법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면 소비대차 출발해서 채권자 폭리, 등기 등록했을 때 이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자 등이 있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가등기 담보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가등기 기준에서 앞에 건 선순위, 뒤에 건 후순위죠.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실행 방법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즉 가등기에서 청산 절차 거쳐서 본등기,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싫으면 스스로 경매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경락득음에서 우선 변제해서 채권 회수하는 거죠.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청산 절차가 있겠죠. 변제액이 도달했다. 돈 안 갚는다. 청산금 평가액 통지해서 도달해서 2개월 청산기간 지나서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청산금을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선순위와 후순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하게 되면 저당권으로 봅니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는 192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범위는 원본, 이자는 제한 없이 위약금, 지연이자는 1년분 하나고 실행비용. 결국 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같은 선상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권리취득 실행 방법을 보게 되면 권리취득 실행 방법은 첫 번째 변제액이 도래해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청산금 평가 실행 통지에서 청산기간 2개월 지나서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금 평가의 통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청산금 평가 통지할 때는 아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등 전세권, 가담보권자,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A는 선순위 권리자, 뒷사람은 후순위 권리자. 이때 기억할 것은 이 을하고 선수전세권은 청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팀? 청팀. 다음 후순위 권리자와 채무자 등은 백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담보법 들어가면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확하게 구별해 둘 것. 그러면 청산금 평가액은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안고 가는 선순위, 즉
청팀을 빼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청팀을 빼게 되면 청산금 평가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청산금 받을 자한테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릴 사람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한테 즉각 통지됩니다. 아, 백팀한테 알리면 되는구나. 목적 부동산 빼기 청팀. 그러면 청산금 나오면 받을 자한테 통지한다. 받을 자가 누구다? 백팀. 채무자 등과 후순위 권리자. 청산금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더라도 청산금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해야 되겠습니다. 이 청산기간 2개월 내에서 자 보세요. 채무자 등이 백팀 중 채무자 등이 만약에 돈을 변제하면 주된 채무가 변제하면 종된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청산기간 내 혹시 후순위 권리자, 백팀 중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경매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경매 신청은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서 열받으면 불만 있으면 경매 신청하게 되면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우선 변제받고 끝나죠. 그래서 청산기간 내 2개월 이내에 100팀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청산금은 어떻게 지급하느냐? 자, 여기를 만약에 통과했다면 비로소 청산금 지급이 되는 거죠. 청산금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면 됩니다.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서 본등기하면 비로소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싫으면 지금 보시면 청산기간 내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이 경매 칠 확률이 보니까 99.99%예요. 후순위가 경매 칠 확률이 99.99%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스스로 경매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는 얘기죠. 저당권 보게 되면 우선 변제받고 끝난다는 얘기죠. 피담보 채권 범위, 저당권의 피채권 범위에서 우선 변제받고 끝난다는 사실. 문제 풀어볼까요? 가등기 담보 등 자, 소유권 취득, 즉 청산 절차 거쳐서 본등기 아니면 경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누가? 채권자, 가등기담보권자가. 옳은 지문. 2번은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는 소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한다 하더라도 가담보권 실행 통지할 필요가 없다. 실행 통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 거,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죠. 청팀, 자신의 가등기담보권자 채권 플러스 안고 가는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시키지 후순위, 백팀의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후순위 저당권자. 청산금에 불만 있으면 청산기간 내죠.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청산기간 내 청산금에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혹시 채무자 등 여러 명이 있다면 그 채무자 등 모두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해야지만이 실행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요. 채무 대신에 물상 보증인 또는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만약에 여러 명 있을 때는 채무자 여러 명한테 실행 통지해야지만이 실행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